이번 주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인스티즈 주간 이슈. 함께 보시죠. 오이, 남주혁 학폭 루머. 지난 20일 한 온라인 매체는 익명 제보자의 제보를 토대로 남주혁이 중고등학교 시절 일진 무리와 어울려 다른 학생들에게 이른바 빵셔틀을 시키는 등 학교 폭력을 가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보자는 6년 내내 괴롭힘을 당했었다며 과거 남주혁의 행동을 폭로했는데요. 그러나 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해당의 의혹과 관련해 배우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허위 보도로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묻겠다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최초 보도를 한 매체 기자와 익명의 제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주혁의 갑작스러운 학폭 논란의 누리꾼들은 루머 유포자들 금융치료 갑시다.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대응 빨라서 좋고요. 중고등학교 6년간 이라고 썼는데 중학교 때 전학 갔잖아 남주혁. 부산에서 수원까지 6년 동안 빵셔틀이 말이 안 됨. 진짜 간만에 시원한 입장문이네요. 등 남주혁을 응원했습니다. 4위 노동부, 주 92시간이 가능한 월 단위 연장근로 관리 추진.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개편된 노동시간, 임금체계 등이 포함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시대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연장근로시간 정산 단위 확대 등 기업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는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주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52시간으로 달에 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 일주일에 최대 노동시간이 92시간까지 가능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에 여러 반응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이 말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 4일째 하랬더니 무슨 와, 일 바짝 일주일에 다 하면 번 돈 다 병원비로 나갈 것 같은데 92시간 까라면 까야죠. 어쩔 수 있겠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진다면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해야죠. 근데 임금 체불, 노동시간 준수, 야근 수당을 필히 챙겨야 한다는 법안까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는 주 55시간 이상 근무를 장시간 노동으로 규정하고 그 이상의 근로를 권장하지 않고 있는데 시대를 역행하시네요. 주 52시간이라는 정책은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정책이고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죠. 그런 부작용을 나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바꾼 거고요. IT 업계는 크런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업데이트 시간에는 주 100시간도 우습게 일하는 곳인데 지금까지는 이상한 52시간 근무 정책 때문에 아무리 많이 일해도 50시간이란 봉급만 받아갔죠. 주 100시간도 우습게 일하는 업계를 바꾸고 주 50시간씩 두 사람이 나눠 하거나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노동자 갈아서 일하는 거 자랑 아닌데 무슨 소리세요. 52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건 사람의 기본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3위, 1세대 뮤지컬 배우들 성명문 발표.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10주년을 맞은 뮤지컬 엘리자벳의 캐스팅 논란이 이어지며 1세대 뮤지컬 배우들의 성명문이 발표되어 화제입니다. 22일 오후 남경주, 최정원, 박할리는 모든 뮤지컬인들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이라는 호소문을 통해 최근 일어난 뮤지컬계의 고소 사건에 대해 뮤지컬을 사랑하고 종사하는 배우, 스태프, 제작사 등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운을 떼며 옥주연의 김호영 고소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옥주연은 이지혜와 함께 뮤지컬 엘리자벳의 10주년 공연 투톱 출연자로 발표됐으나 김호영이 작성한 아사리파는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라는 문구의 SNS 글로 말미암아 옥주연의 인맥 캐스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고 이에 옥주연은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세대 뮤지컬 배우들은 해당 사건을 두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위치와 업무에서 지켜야 할 정도가 있다라며 배우는 연기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뿐 캐스팅 등 제작사 고유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글을 올리며 상황은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세 사람은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방관해온 우리 선배들의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우리 선배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십 년간 이어온 뮤지컬 무대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겠다.
뮤지컬을 행하는 모든 과정 안에서 불공정함과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직시하고 올바로 바뀔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라고 호소했는데요. 이후 정성화, 차지연, 김소연, 정선아, 신영숙, 조건, 이상현, 박해나 등 유명 뮤지컬 배우들이 해당 호소문을 SNS에 게시하면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24일 옥주연은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재발표하며 최근 작품 캐스팅 문제에 관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가 뮤지컬 업계 동료 배우를 고소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옥주연은 뮤지컬 배우 선배님들의 호소문을 읽어보았다며 저 또한 뮤지컬을 사랑하고 아끼며 17년간 뮤지컬에 몸을 담은 한 사람으로서 저를 둘러싼 의혹들과 그것을 해명하려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반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뮤지컬 업계의 종사자분들과 뮤지컬을 사랑하시는 관객분들을 비롯하여 이 일로 불쾌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란들은 제가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본 누리꾼들은 관객들은 어찌하려나 궁금하네요. 불매 같은 거 할지 아님 여전히 티켓 흥행할지. 제작사도 입장문 좀 내보시죠. 헐 진짜 유명하신 분들 다 동참하셨네. 엘리자베스 10주년이라 기대 중이었는데 씁쓸. 인맥 캐스팅 이젠 바뀌어야죠. 얼마나 골맞으면 이렇게 터졌겠나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뮤지컬계의 문제 같네요. 당당하다면 정말 억울하실 것 같네요. 왜 제작사는 아무 말도 안 하는지요? 제작사가 제일 비겁한 것 같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위 이달소 추 소속사 이적 논란. 지난 22일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추가 소속사를 바이포엠 스튜디오로 이적한다는 기사와 함께 추의 팬들은 소속사의 만행을 고발한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추의 스케줄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던 팬 A씨는 지금까지 그냥 말 안 하고 있었는데 5월부터 추 개인 스케줄에 매니저를 안 붙여줬다. 그래서 추가 스케줄마다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혼자 택시 타고 다니고 캐리어도 직접 옮기고 다니더라. 매니저가 바쁜 것도 아니었다. 추가 카카오 택시 불러서 스케줄 한 날에 매니저는 다른 멤버 생일 파티 카페에 데려다 주더라라며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A씨는 평소에 추의 사진을 올리던 홈마로 추를 제외하고 이달소 멤버들이 월드투어를 한다는 소식과 함께 추의 소속사 이적 논란까지 생기자 참지 못하고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달의 소녀 다른 멤버의 팬의 증언 등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불거졌는데요. 이에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달의 소녀의 꿈을 지지하고 멤버들이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며 이를 방해하는 어떤 사안이 발생할 시 전사적으로 방어할 것이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최근 이달의 소녀 멤버 추와 관련된 사항은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멤버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방적인 기사와 댓글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추는 한편 해당 이슈가 터지자마자 유료 소통 앱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 오빛들. 멤버들을 위해서라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추의 소식들을 접한 팬들은 추 너무 애기 같은데 추 너무 마음 아파 유유.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추 응원할게. 추 더더더 성공해라 소속사 왜 저러니? 택시 뭐야 당황스럽다 뭐 하는 거야?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해요. 등 추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이슈 1위 누리호 발사 성공.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가 위성을 목표한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려놓았다라고 밝히며 누리호의 발사 성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누리호의 첫 번째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단 엔진이 일찍 꺼지면서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두 번째 도전에서는 누리호가 1단, 페어링, 2단 등 전부 완벽하게 분리하며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2차 발사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실제 기능을 지닌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실어서 쏘는 첫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되었는데요.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달 궤도선 다누리를 비롯해 3차 발사도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7번째인 대한민국의 위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만세! 아니 발표 잡은 표정 본 순간 성공 스포. 너무 행복해 보이시잖아. 진짜 예산도 현저히 적은데 37만 개 우리 기술 부품 진짜 자랑스러움. 등 누리호 발사 성공의 기쁨을 같이 만끽했습니다. 이번 주 이슈는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이슈로 만나요. 인스티즈